과연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성인지적 감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고요. 맞는 말씀이시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뭐 자율적으로 규제 가능한 거니까요.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이용할 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걸을 수 있는 어떤 자정적인 그걸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이 참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참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은혜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제안 자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일단 저희 초등교실이 하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학급 학생의 25명 중에 25명이 전부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청은 대략적으로 연령이 아주 어린 연령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 시작 그리고 1인 방송을 보게 되는 시간은 중학년 3, 4학년부터 시작해서 5, 6학년에서 거의 반 전체가 보는 대중으로 퍼지게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TV가 여러 가지 채널에서 100가지, 200가지가 나오지만 개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훨씬 많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고 일단 무엇도 짧고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차용해서 현재 여러 가지 컨텐츠를 TV 프로그램, 드라마보다는 넷플릭스나 이런 방면으로 많이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틱톡 같은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유튜버, 자기 채널 같은 걸 만듦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산자, 창작자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브이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즘 떠오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개인 방송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재미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아이들의 정서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몇 주 전쯤에 1학기 때 저희 반 아이들과 동네 어르신과 마찰이 있었는데 마찰이 있었던 이유는 저희 반 아이들이 유명 BJ였던 신태일의 자활송을 어르신께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른에게 자활송을 불렀냐라고 물었을 때 재미있으니까 그 방송을 왜 봤냐 재미있으니까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방송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재미입니다. 그래서 아직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재미를 선택을 하기는 하지만 교육에 의해서 얼마든지 아이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팸이 이제 성평등에 반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노하는 남성의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안티팸이 채널 중에 하나인 마제TV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임 스트리머였는데요. 이제 그걸로는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다가 어느 날 이제 안티패미 소리를 사용하고 나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재미있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를 보게 됩니다. 이 몰래카메라라는 컨텐츠는 일상 유튜버, 게임 스트리머,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채널에 사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몰래카메라의 범주가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이제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밥 먹고 되게 맛없는 표현을 했을 때 엄마 반응 보기 이런 거 찍어가지고 올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의 핸드폰과 똑같은 핸드폰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도끼로 깼을 때 친구의 반응을 보기 이런 식으로 이제 몰래카메라가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는 길 가는 사람에게 황당한 행동을 하고 반응 보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 이런 황당한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10대와 20대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라이브 채팅창에는 자연스럽게 여성의 얼굴과 몸매를 평가하는 컨텐츠가 올라오게 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몰래카메라의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라이브 채팅장에는 얼굴과 몸매를 평가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얼평과 몸평의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에스컬레이터가 가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디지털 성공계 관련 이제 그것을 여평과 영어부와 함께 이제 같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5, 6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야 몰래카메라를 보고서 저 여자 얼굴이 어떻다, 저 여자의 몸매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다가 이제 중학교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학급의 여학생들이 얼굴과 몸매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에스컬레이터가 돼서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은 성범죄가 됩니다. 이제 뭐 단톡방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왜 그것이 범죄가 되나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데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잡으면 뭐 초등학교 한 10살 때부터 해서 고3 때까지 길게 하면 7, 8년에서 9년, 짧게 하면 4, 5년 동안에 아이들이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 사회의 전반에 이런 이제 1인 방송에 말을 하자면 규제를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유명한 보이로 같은 것들, 저희 반 아이들이 한 25%가 그 여성 비하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더 에스컬레이터가 되면 최근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 입어서 화제가 됐던 의상의 CEO가 굉장히 개인 SNS에 이제 상남자의 컨셉을 잡면서 보여주려고 인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걸 많은 10대가 봤죠. 근데 이제 거기에 달린 댓글이 그거였어요. 이제 비판을 하는 여성들을 향해서 저런 돼지들은 어차피 형 옷을 못 입는데 뭘 이런 거 신경을 쓰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성이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다 보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미 말씀 나온 것처럼 신고 카테고리가 다양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반 아이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디오 신고하는 활동을 저희는 해보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이제 흔히 보는 거에서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른의 교육자 입장에서는 보면서도 아이들이 그걸 신고를 직접으로 한다고 할 때 신고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피드백이 오는 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초등학생, 청소년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야 내가 이것을 신고하고 같이 자정하는 게 오는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먼 길이 됩니다. 신고 카테고리 다양화 그리고 피드백의 즉각성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같이 신고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위에서 선례를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많이 하는 롤이라든지 오버워치라든지 이제 그런 게임에서도 보면 이제 게임 스트리머를 많이 보는데 거기 여성 유저가 들어오면 이제 보르시라든지 분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당장 꺼지라든지 이제 이런 단어를 초등학생이 흔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역으로 소위 말하는 미러링이라는 걸 해서 여성 이제 게임 스트리머가 방송을 했는데 김윤배라는 극단적인 이제 안티페미 이제 게임 유튜버가 내가 이 여자를 죽이러 가겠다라는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고 그 여자를 찾으러 갔는데요. 이제 그런 사진 예고를 하고 추적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건 생방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는 범칙금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기민하게 학습을 해요. 여자를 죽인다고 방송을 해도 범칙금은 5만 원이구나. 이걸 압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배워요. 그래서 내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확실히 처벌이 되는 것을 아이들이 봐야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봐야 어쨌든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고에 기반해서 개인 방송이 규제가 될 때 신고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사이트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상남자 컨셉을 이제 강조하는 남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사이트를 이만 좌표지고 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마구 때려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 이제 그런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에 관련된 걸 올리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오히려 신고를 해오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회에 계시는 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평등이 가미된 개인 유튜버의 채널에 출연을 몇 번 하셨는데 모든 신상이 다 털렸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학교, 개인 SNS 그래서 그 신상이 다 털린 상태로 캡처가 돼서 국민 청원에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주셔야 될 것은 이제 작년에 그래서 그러면 성평등 교육을 하는 교사
유자 그리고 그런 제작자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느냐에서 작년에 이제 현직 교사 한 분이 뭐 여자애 남자애는 같이 운동장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엄청나게 정적인 사이버 불링을 받으셨는데 지금도 최근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로 최근에 이분의 교장선생을 부르셨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도대체 왜 했냐라는 국정감사 질의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이들은 이제 본인의 것에서 아까 안티페미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안 읽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말하자면 제품 설명도 영상으로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상에 많이 의존을 해서 아이들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이제 정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클릭을 해서 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보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뷰튜버가 더보기에 나는 여기서 이런 제품 썼어, 이런 제품 썼어요. 혹은 뭐 내가 뭐 게임 스트리머가 전 이런 스킬을 써, 이런 스킬을 써, 이런 더보기란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제 거기에 정확한 정보 같은 것을 기재해주고 이 좌표가 어디서 쓰였는지 혹은 이와 상반된 자료로는 이런 것이 쓰입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 안티페미에서 이제 잘못 차용와 쓰는 왜곡되어 쓰는 사실들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이제 페미니즘 관련해서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마지막으로 공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에서 5학년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딱 이런 게 나오네요. 교과서에 보면은 도움말로 문자 보내기, 뭐 아니면은 맞춤법에 맞게 문자 보내기, 뭐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선풀하기. 요즘에 아무도 학교 홈페이지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에 다 붙여있기 때문에 전혀 현실이 가미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에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사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아이들 극단적으로 굉장히 빨리 변하게 되는데 초등학교까지는 교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주면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 정말로 개인이 다 자정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차별에 관한 생각이라든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법적인 생각 같은 게 이미 너무 굳어져 있어서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걸 가르쳐 주면 본인들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나 트위치나 이런 걸 보면서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냅니다. 아니면 저한테 와서 직접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누군가 이런 잘못된 방송을 봤습니다라고 아이들이 자격증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뭐 법교과 교과서를 맡을 것이냐,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현재 학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되지가 않고요. 이제 교육 교과서, 특히 이제 국어, 도덕, 사회 이제 이런 것들의 소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재가 많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성평등교육청원이 이제 20만 명이 넘은 뒤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여가부에서는 많이 이제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교육부에서는 아직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만큼 중요한 게 교사의 연수인데요. 교사들은 지금 학생들이 어떤 1인 방송을 보는지 사실 거의 잘 모르세요. 그리고 어떤 나라 스님인지 잘 모르시고 아이들 유행어가 워낙 바뀌기 때문에 보이루나 뭐 옛날에 이제 이미 군 유행어가 돼버렸죠. 기본대 같은 거 들어도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지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연수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대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교대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대충 교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냥 경으로 해가지고 그냥 교양으로 하나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도의 답변만 들어왔는데 사실 그것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대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필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이 교육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아래에서부터 그런 기본적인 사회적인 정서가 형성이 돼야 자정이 되고 자유의지가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